자, 아까 얘기한 대로 부문비 계산 들어갑니다. 535페이지에 부문 공통 원가 중에 하나인 복리후생비를 각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배부 기준 되는 거. 복리후생비는 뭐를 기준으로? 네, 종업원 수. 그냥 그거는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기계와 관련이 돼 있다. 그럼 면적. 기계와 관련이 돼 있으면 가격. 그 다음에 건물하고 관계가 돼 있다. 면적. 그것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꾸 읽어주시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536페이지에 당월의 제조간접 원가가 100만 원인데 그 중에 부문 공통 원가인 건물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고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이 다음과 같다면 각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총재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제조간접비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총은 무슨 총이 될까요 이번에는? 면적 총이 되겠죠. 면적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70, 80, 30, 20 더하면 200이 되겠네. 그러면 5천인가요? 자, 5천원씩. 그러면은 A제조분에는 70제곱이니까 5천 곱하기 70. B제조는 80. A보조는, C보조는 30. 그 다음 D보조는 20. 이렇게 곱하면 요게 이제 배부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언제나 총재 요것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6페이지로 갑니다. 길잡이 문제. 요게 이제 보조 부문 원가의 제조 부문의 대체인데 요걸 배부하는 방법이 이게 우리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먼저 표만 먼저 그려주면 돼요. 앞에가 제조 부문이고 그 다음에 다음이 보조 부문. 자, 제조 부문에는 두 개의 부문이 나와 있죠. 뭐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절단 부문하고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에는 수선과 사무. 그러면 자, 우선 합계가 이제 얼마 나왔느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 총 합계는 30만 7천 원. 자, 절단으로 얼마? 14만 원. 조립으로는 8만 원. 수선으로는 4만 7천 원에 사무는 4만 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이제 배부를 해줘야죠. 자, 배부할 때 우선 배부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배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호 배부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얘예요. 얘.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이 어쩌다 한번 나오죠. 상호 배부법은 좀 어려워서 요거는 좀 잘 출제가 안 되는 편이다. 근데 시험은 자꾸 어때요? 어려워지잖아. 그럼 앞으로는 상호 배부법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 30만 7천 원을 각 부문에 배부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보조 부문을 절단과 조립, 제조 부문에 배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수선 부문비가 얼마? 4만 7천 원. 그 다음에 사무 부문이 4만 원이 나왔는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부문의 용역관계를 그냥 100%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무시해버리고 요 47,000원을 제조 부문으로만 직접 다이렉트로 배부하자. 그 다음 사무 부분도 여기와 여기로만 이렇게 배부하면 요게 바로 직접 배부법. 자, 그럼 이제 거기 보면은 배부 기준이 나왔죠? 몇 프로 나왔나요? 여기에 40%, 여기에 40%, 그 다음에 여기로 20%. 그 다음에 사무 부문은, 자, 여기에 50%, 여기에는 25%, 여기는 25%,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주의하세요. 수선을 여기와 여기는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인과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47,000원을 40%, 40%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 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배부할까요? 47,000원 곱하기 0.8분의 0.4, 0.8분의 0.4 똑같이 나눠지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요? 23,500원, 23,500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40%니까 18,800원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시됐기 때문에 얘들의 인과관계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가 80%가 되는 거고 80%의 반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는 게 요게 직접 배우법.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 4만원 곱하기 어떻게 배부하면 돼요? 0.75분의 0.5 그 다음에 0.75분의 0.25 이렇게 배부해야 배부가 되겠죠? 자, 계산해 보세요. 0은 지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지워버리면 4만원 곱하기 5 나누기 75 그러면 여기에 26,667원 여기는 13,333원 이렇게 배부하면 요게 직접 배부법. 자, 그러면 여기가 87,000원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나? 51,167원하고 36,833원 이렇게 배부되죠? 자,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느냐? 307,000원이 여기로 간 겁니다. 191,167원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11,6,833원하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이제 요래 놓고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수선 부문비 중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부문비는 얼마? 요거죠? 23,500원. 그 다음에 사무 부문비 중에서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것은 13,333원. 또 하나 묻습니다. 자, 보조 부문비가 절단 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보조 부문비, 수선 부문비가 절단 부분으로 간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51,167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조립 부문의 부문비 합계. 조립 부문의 부문비 합계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보조 부문비가 배분된 거고 조립 부문의 제조간접비, 부문비가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조립 부문의 부문비 합계는 116,833원. 그래서 문제가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밑에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밑에 걸 물어볼 수도 있다.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교재 541페이지에 문제 6번. 보조 부문 원가를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의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원가 계산표, 요 부문비 배부표를 먼저 그려줍니다. 절단하고 조립이고
동력하고 수선이네, 여기가. 여기는 동력, 여기는 수선. 자, 나온 대로 그대로 그려줍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총 얼마예요?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20만 원. 요게 이제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 합계. 또는 다른 말로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부문비 합계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이야기. 자, 절단에 얼마? 8만 원. 조립에는 5만 원. 동력에는 3만 원. 수선에는 4만 원. 끝. 자,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력과 수선을 다이렉트로 보내시라. 그러면 동력은 얼마? 3만 원. 수선은 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선 배부 기준을 볼까요? 동력은 얼마가 나왔어요? 40kW, 20kW, 40kW가 나왔는데 얘를 비율로 계산하셔야지. 그럼 몇 프로야? 동력은 얘는 0.4, 얘는 0.2, 자기 자신한테 안 가죠? 0.4. 그 다음에 수선의 수가 나왔습니다. 총 10번을 수선했는데 절단해서 5번이다. 그럼 얘는 50%죠? 그 다음에 얘는 30%고 얘는 20%고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갑니다. 자,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에서는 얘의 용역관계를 죽여버리는 거다라고 그랬죠? 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요 3만 원을 요 비율로만 쪼개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로만.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3만 원 곱하기 0은 죽여버리면 되지. 6분의 4, 6분의 2. 자, 그럼 얼마 갈까? 2만 원하고 만 원하고. 그 다음에 수선 부분비는 어떻게 놀아줄까요? 4만 원 곱하기, 그렇죠. 8분의 5에 8분의 3. 그러면 얼마? 2만 5천 원하고 15,000원. 자,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끝. 그러면 얘는 7만 원, 4만 5천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합계 그랬으니까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합계는 얼마가 돼요? 이걸 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는? 오케이. 4만 5천 원.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부문비 합계는 얼마? 2만 5천 원. 이해하셨죠? 이해하긴 뭘 이해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놓고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집중.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부문비 합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문비 합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우리 회사의 부문비는 20만 원이야. 제조간접비는. 그래서 절단에 12만 5천 원이 갔고 조립에 7만 5천 원이 배부된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부문비 합계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얼마? 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요게 만약에 문제가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 그러면 2만 5천 원이지만 부문비 합계란 맨 밑에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동력 부문비는?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동력 부문비는? 오케이.
2만 원. 요거죠, 요거. 그래서 잘 와가지고 답이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요게 이제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부법은 어떻게 하느냐 되돌아옵니다. 537페이지로 오시면 주식회사 대창의 공장에는 2개의 제조부문, 절단과 조립, 2개의 보조부문인 수선과 사무 부분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관계와 발생원가가 다음과 같다. 단계 배부법부터 자, 단계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부문비를 배부해라.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설명드립니다. 집중. 우리 아까 직접 배부법은 얘하고 얘를 얘네들의 용역관계를 무시하고 일로 바로 다이렉트로 배부한 게 직접 배부법이죠.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직접 배부법으로 하게 되면 두 놈이 삐져요. 어떤 놈이 삐질까요? 동력하고 수선이 삐진다니까? 왜? 야, 우린 뭐야, 우리는? 니네 40% 20%지만 나도 40%야. 니네 50% 30%인데 나도 20%인데 왜 얘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얘들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놈을 가지고 해드린다면, 자, 먼저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단계 배부법은 우리 아까는 직접 배부법은 둘 다 무시했죠? 단계 배부법은 이 중에서 하나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하나를 무시하려면 일반적으로 3만 원하고 4만 원이 있네. 그러면 어느 놈을 무시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얘를 무시하고 얘부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요, 무엇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선부문비부터 배부할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선부문비를 배부해라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 도로 문제로 들어가야지. 요걸 다 줘야 돼. 금액이 틀려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자, 절단하고 조립, 수선하고 사무.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배부한다라는 놈을 제일 끝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단계 배부법으로서 사무 부문부터 먼저 배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 부문을 제일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나왔느냐? 절단에 자, 총 30만 7천 원인데 절단에는 얼마? 14만 원. 조립에는 8만 원. 수선에는 4만 7천 원. 사무에는 4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 일반적인 문제라면은 뭐부터 배부하셔야 돼? 사실은. 예. 요거 금액 큰 거 수선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얘를 뒤로 뺍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사무 부분부터 먼저 배부할 것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무부터 옵니다. 사무 얼마예요? 4만 원. 자, 배부율 50%, 0.5, 25%,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부문은 몇 프로? 수선은 40%, 40%, 20%네. 2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단계 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배부해줘요. 그럼 이 사무보험비 4만 원이 자, 여기에 50%, 25%, 25%니까 여기 얼마가? 2만 원, 만 원, 만 원 이렇게 배부되겠죠? 그럼 얘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선보험비는 얼마가 되나? 4만 7천 원. 자기 부문 발생액이 4만 7천 원이고 조금 아까 사무에서 얼마가 왔어요? 만 원이 왔으니까 이제는 5만 7천 원이 배부되는 거지.
57,000원이. 자, 40%, 40%, 20%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왔으니까 이제 요거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의 방법은 두 개를 무시했습니다. 둘 다 삐졌는데 이번에는 한 놈은 달랬지. 어떤 놈은 달랬어요? 사무부문은 무시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안 삐져. 둘 중에 한 놈만 삐지게 만드는 게 단계배분법. 자, 그러면 이제 57,000원을 이번에는 어떻게 배분할까요? 40%, 40%니까 그냥 똑같네.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야? 285. 28,500원에 28,500원 이렇게 배분하면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48,500원이 되고 여기는 38,500원이 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307,000원인데 요놈이 얼마가 돼요? 188,500원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118,500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요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의 용역관계를 100% 무시하는 거고 단계배분법은 단계적으로 한 놈만 무시하는 거죠. 한 놈만. 오케이? 요게 바로 단계배분법. 그 다음에 이제 상호배분법이라는 거는 둘 다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 상호배분법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험에는 단계배분법이 나오려면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계산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공식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상호배분법은 하지 마시고 단계배분법까지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쭉 남기셔서 544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제조부문과 두 개의 보조부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연남생공업사의 부문 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수선 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을 사용할 경우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원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써봅시다. 이름, 절단. 그 다음에 여기는 용접. 그 다음에 동력, 수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절단이고 여기는 용접이고 그 다음에 보조부문비는 동력과 수선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금액을 계산하면 절단에서는 얼마? 30. 용접에서는 225,000원. 동력에는 105,000원. 그 다음에 수선은 120,000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합계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합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데 뭐부터 배부하자 그랬어요? 수선부터. 그러면 이놈이 수선이 일로 먼저 옵니다. 자, 배부 기준. 절단에 거기 나와 있죠. 50%하고 용접에 20%하고 동력에 30%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수선부문비는 얼마 나왔어요? 12만 원이 나왔으니까 50%면 6만 원이네. 그 다음에 20%면은 24,000원이고 30%면 36,000원 이렇게 돼서 수선부문비의 배부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동력부문비가 올 텐데 동력부문비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죠 이제. 자, 그래서 136,500원 136,500원을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자, 배부 기준 뭐로 나왔어요? 40, 30 40, 30, 30. 근데 여기서 뭐가 무시될까? 요거는 죽여버려야죠. 자, 요거 죽여버리면
결국 136,500원을 이놈하고 요놈으로 배부를 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배부되어 있어요? 136,500원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 네, 7분의 4. 그 다음에 7분의 3 이렇게 배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올까? 여기가 78,000원. 78,000원. 여기는요? 58,500원. 그러면 얘는 138,000원이고 82,500원이다. 그러면 전체의 금액은 438,000원에 얘는 307,500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찾습니다. 수선 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을 사용한다면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 원가. 자, 노려보세요.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 원가 얼마? 요거죠? 138,000원. 제가 문제를 바꿉니다. 용접 부문의 부문비 합계는? 용접 부문의 부문비 합계는? 307,500원. 그 다음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수선 부문비는? 6만원. 그 다음 용접 부문에 배부되는 동력 부문비는? 58,500원. 이렇게 찾아주면 이게 바로 단계 배부법.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단계 배부법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지지난주 사실 그 보강을 할 때는 상호 배우법을 안 해드렸어요. 어려우니까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오신 분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분으로 상호 배우법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호 배우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직접 배우법은 둘 다 무시한 거. 그 다음 단계 배우법은 하나만 무시한 거. 상호 배우법은 둘 다 무시하지 않겠다.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어려워봤자 집까지 게 계산이지 뭐. 자, 교재 538페이지. 주식회사 대창의 공장에는 두 개의 제조 부문,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 두 개의 보조 부문, 수선과 사무 부문이 있다. 각 부문의 용역 관계와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상호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비를 계산을 하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절단, 용접, 그 다음에 수선 사무네요. 여기가 틀려졌네. 여기는 수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무. 자, 절단, 여기는 또 조립이네. 아이씨, 그자더라. 금액이 이제 바뀌었겠네요. 자, 금액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자, 총합계는 307,000원이고 절단에 14만원, 조립에 8만원, 수선에 47,000원, 사무에 4만원 이렇게 나왔죠? 자, 용역의 배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단계 배부법은 여기서부터 왔지만 직접 배부법하고 상호 배부법은 순서대로 와요. 수선과 사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고 배부 기준 볼까요? 자, 수선은 어떻게 됐어요? 절단에 40, 조립에 40, 자기 자신한테 안 가고 사무에 20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 사무 부문은 얘가 5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여기에 25%, 여기에 안 가요. 이제 끝났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좀 잘 기억을 할 게
조금 복잡하긴 복잡한데요. 수선부음비는 얼마가 될까요? 수선부음비. 우리 수선부음비 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요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수선부음비는 얼마야? 47,000원. 그러면 안 되지. 얘도 있잖아, 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선부음비의 진정한 값은 얘가 되는 거야, 얘. 사무부문은 4만 원이 아니라 얘도 20% 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 47,000원이 아니라 사무부문에서 몇 프로가 와요? 25%를 계산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한 놈, 그 놈이 이제 배부되는 거라. 그러면 얼마가 되나? 먼저 4만 원에 25% 그러면 만 원이죠. 그럼 만 원하고 47,000원 더하면 57,000원이 여기로 와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느냐? 얘는 4만 원에 25%가 아니라고 수선 부문에서 20%가 가서 합쳐진 놈의 25%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해야 되겠네? 얘의 20%를 먼저 계산해서 4만 원을 더한 놈이 여기로 와야 되겠지. 그렇죠? 그것도 아니야. 왜 아니냐? 왜 47,000원이야? 47,000원이 20%가 아니라 요 놈의 25%하고 47,000원에 더한 놈의 20%야. 도저히 못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았어. 에이, 수선부음비를 그냥 몰라. X라고 하자. 라지 X. 그 다음 사무부문은 라지 Y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네요. X의 값은 얼마가 될까? X는 47,000원에다가 뭘까요? Y의 25%라니까. 4만 원의 25%가 아니라 퉁친 게 Y니까 Y 중에 25%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0.25Y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럼 Y 값은 어떻게 될까? Y 값은 4만 원 플러스 자기 자신 4만 원에다가 전체 X에서 20%가 넘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얼마가 돼요? 0.2X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선부문비의 진정한 값은 몰라. 라지 X라고 하자. 사무부문은 Y라고 하자. 그러면 X의 값은 자기 자신 47,000원에다가 Y에서 25%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0.25Y. 그 다음 사무부문은 4만 원에다가 X에서 20%가 넘어오는 거죠. 0.2X. 이렇게 식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되죠.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나? 근데 아이씨 그거 할 때 졸았어. 그죠? 자, 계산해봐요. X는 47,000원 플러스 0.25 Y라고 그랬네. 그럼 Y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Y 값은 4만원 플러스 0.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Y 값이니까 Y 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됐죠? 자, 천천히 풀어요. 그러면 X는 47,000원 플러스 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해야 되겠네. 0.25 곱하기 4만원 하면 만원. 그 다음에 0.25에다가 0.2를 곱해보세요. 0.25 곱하기 0.2 하면 0.05x가 되겠죠? 끝. 그러면 x는 1x라고 언제나. 그러면 1x의 값은 47,000원 플러스 만원 플러스 0.05x. 그러면 미지수끼리 모아주면 되겠네. 0.05x가 이쪽으로 강을 건너는 순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0.95x지? 0.95x는 얼마다?
57,000원이다. 요거 두 개. 고로 x는 얼마가 돼요? 57,000원 나누기 0.95가 되는 거지. 6만원? 57,000원 나누기 0.95. 그러면 x의 값 6만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x의 값은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y가 해결되지? 요게 6만원이래, x가. 그러면 6만원에 20%면은 12,000원. 거기다가 4만원을 더하면 얘는 52,000원이고 얘는 6만원이 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아이, 신경질나게 모르면 때려치고. 자, 한 문제 버려도 돼요. 이거 계산하는데 1분 더 걸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상호배우법 나오면 일단 걷어쳐라. 걷어치고 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수선부분비 얼마가 돼요? x 6만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6만원에 40%니까 24,000원, 40%니까 24,000원. 64, 24, 64, 24. 그 다음 얘는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원래 47,000원인데 이 부분이 계산돼서 6만원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y 값은 얼마 나왔어? 52,000원이 나왔으니까 50%면 26,000원, 여기는 13,000원. 얘는 무시하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5만원, 여기는 37,000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87,000원. 두 개 더하면 87,000원이 이쁘게 배부된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하나도 삐질 놈이 없지. 우리까지 다 고려해 주셨구나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끝.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307,000원이고 요게 19만원이고 여기가 117,000원이다. 이렇게 배부되면 요게 상호배우법이 되는 거다. 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시면 에이씨, 그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은 교재 545페이지의 13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부문에서 제공한 용역량은 다음과 같고 수선부문과 관리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각각 16만원과 8만원이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할 때 필요한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럼 한번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이거는 많은 문제를 해봐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꾸 해보자고. 자, 주어진 대로 써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절단과 조립입니다. 그 다음에 절단, 조립, 그 다음에 수선과 관리 이렇게 나왔죠? 수선과 관리. 그러면 이제 주어진 금액을 보니까요. 자, 절단하고 조립은 생략이 돼 있어. 왜 생략이 됐느냐? 어차피 이 문제는 얘하고 얘가 보조보험비가 어떻게 배부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러므로 얘네들은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자, 수선보험비의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6만원이고 관리부문은 8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선과 관리의 배부 기준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자, 수선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선 시간이 절단에 400시간, 조립에 200시간, 수선에 600시간, 관리에 400시간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선 부문비니까 자기 자신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무시. 그럼 뭐가 무시돼요? 600이 무시돼요. 그러면 400, 200, 400이네. 그러면 여기로 40%, 여기로 20%,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가고 관리로 40%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수선 부문의 총 시간은 1600시간이지만 절단으로 400시간, 조립에 200시간, 자기 자신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에 400시간. 그럼 1000시간이 되는 거죠. 자, 1000시간 중에 400시간이니까 40%가 되고, 그 다음에 조립에는 20%가 되고, 자기 자신은 0%가 되고, 관리 부문은 40%가 되는 거다. 그러면 관리 부문은 어떻게 될까요? 4000시간, 4000시간, 8000시간. 자기 자신은 무시. 그러면 총 얼마가 돼요? 관리 부문에는 여기가 25%, 그 다음 여기가 25%, 그 다음에 여기가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거 이거 퍼센트 배분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나와준 배부 조건 중에서 자기 자신은 X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수선 부문에는 600시간은 X, 그 다음에 관리 부문은 4000제곱미터 X. 그렇게 해서 퍼센트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수선 부문비의 값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될까요? 관리 부문의 값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수선 부문비의 원가를 M이라고 하고 관리 부분의 값을 F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자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M과 F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식 세워보세요. 그러면 M의 값은 어떻게 될까? M은 16만원 플러스 0.5 F 이렇게 되겠죠? 자, F의 값은 8만원 플러스 0.4 M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문제였어요. 이게.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태까지 시험에. 그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기출문제고, 이제 앞으로는 요 정도까지 나온다. 시작해 볼까요? M은 16만원 플러스 0.5 F 자리에다가 F의 값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 8만원 플러스 0.4M 이렇게. 자, 세우면 M은 16만원 플러스 요놈 곱하면 4만원,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0.2M 맞습니까? 자, 그럼 이 M은 1M이 되죠? 자, M끼리 모아주면 0.8M은 얼마가 돼요? 20만원이 되는 거지? 자, 고로 M은 20만원 나누기 0.8 얼마 나와요? 25만원이 M의 값이 된다. 자, 그럼 끝났어요. M은 25만원 나오고, 그러면 F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요 M이 25만원이니까 25만원에 40%면은 10만원이네. 10만원하고 8만원 더하면 F의 값은 18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끝. 자, 수선부분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5만원이라고 했고, 관리부분비의 값은 18만원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이미 계산 끝난 거죠. 그러면 이때는 25만원에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2는 8, 4, 5, 20 하면 10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18만원에 25%니까
45,000원이고 얘도 얼마 나와요? 45,000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는 이미 고려된 거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45,000원에 두 개 더하면 95,000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 얼마 돼요? 24만 원 나오죠? 요놈하고 요놈 더하면 24만 원이 요놈이 요로 배분된 것을 알 수 있다. 끝. 그러면 전체 금액은 자 여기 안 나왔으니까 뭐 물어볼 거 없죠. 요리 놓고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자 수선 부분비는 얼마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수선 부분비는 오케이. 요거 10만 원. 그 다음에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관리 부문비는 4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절단 부문의 부문비 합계는 145,000원. 그 다음에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 아까도 잘못 얘기했어.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는 145,000원이고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는 9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금액까지도 나와 있다면 요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단 부문의 부문비 합계, 얘는 조립 부문의 부문비 합계.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지? 근데 뭐 상호배우법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것도 예의예요.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거를 기를 쓰고 맞히려고 하면 예의에 어긋나죠. 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에 사니까 아이 좋아 상호배우법 나오면 틀릴 거야 하고 그냥 틀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개별원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550페이지에 종합원가 계산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원가 계산은요 단락단락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선 식계정 대체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간접비의 실제 배부 방법, 그 다음 제주간접비의 예정 배부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배운 부문비의 배부 방법 중 세 가지,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이런 게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단원으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550페이지 종합원가 계산으로 들어갑니다.